국민 라디오.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.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. 네, 6시 20분 48초 행간 시간입니다. 그래서 손봐야 할 그 시그널이라고 그러나요? 그런 게 많아요. 뭐 아는 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도 논쟁이 지금 전혀 아니고,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도 이거 바꿔야 되고요. 근데 김용민 PD가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합니다.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건만. 오늘 진짜 인터뷰는 긴급 섭외했습니다.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.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분하고 한 6시 35분경에는 들어가야 하니까 13, 14분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일단 그동안에 또 게시판으로 한번 볼까요? 와,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, 이게 상당한 관심사인 게 여전히 드러나네요. 게시판에서도 바로. 서태후께서는 730 재보선 때 금태섭 공천한다면 안철수와 김한길이는 박양보다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봅니다. 박양이 누구예요? 결혼 안 하신 그분. 이렇게도 호칭을 하시는군요. 그러니까 금태섭이 내세우지 마라, 이 말씀이시죠? 록 에이지스. 제가 오늘 양정대 완전히 띄워준 거 아닙니까? 록 에이지스님은 양 기자님 오늘 제대로 한 건 하셨네요.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. 이렇게 하셨고. 석양의 건맨. 문참극이가 말하는 하나님은 돌팔인가요? 하느님은 좀 다르시겠죠. 아하하. 조어 감각이 대단하십니다. 와, 이거 제가 돌발 질문 잘했네요. 제가 약속 대련을 정말 싫어하고, 양정대 기자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국회 짬밥이 정말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툭툭 던지면 또 이 얘기도 잘하고, 지금 마감 때만 안 걸리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길게도 얘기하고 싶은데, 블루벨벳께서는 안철수에 대한 양 기자님의 일갈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거 좀 안철수 진영에, 제가 6월 25일 날인가 어느 저녁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랑 몇 명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,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 이거 모아가지고 프린트아웃 출력이 돼요? 우리 변 PD? 이 게시판도 출력할 수 있어요? 예, 이거 출력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네요. 와, 이제 양정대 출마하란 얘기도 나오고, 안철수 선당 후사. 좋은 얘기 같습니다. 청라에서님은 양정대 기자한테 하트를 막 날리셔주고요. 양정대 짱. 와. 이강윤님, 이 말은 읽지 않겠습니다. 김부민님께서는 오타를 심하게 내셨네요. 이강윤님 어쩔 수 없습니다. 국민을 위해서 헌신 좀 하시죠. 국무 멋멀로 봉사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. 워렌 버핏 67조께서 730 재보궐선거 14승 2패로 새누리당 강력 응징, 안철수 공천만 잘하면 부활된다 이러셨더니, 그리고 김두관 이계환도 나와야지 이랬고, 또 손학규 정동영 나와야 돼, 다 나오란 말씀이네요. 그런가 하면 이응 2개 쓰시는 분께서는 안철수 이번에도 엉뚱한 짓 하면 진짜로 이명박 꼬붕임. 역시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행보, 그리고 당내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, 그런 방법, 구시대적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,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,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희망 섞인 비판을 아직 철회하지는 않고 계시다는 것, 이런 것들을, 이런 정서를 안철수 진영에서 아주 잘 세심하게 캐치해서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.
활발하게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행간 첫 번째는요. 오늘은 둘 다 조선일보를 골랐습니다. 우선 첫째, 문창극 후보자도 청와대도 설명할 책임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. 마지막 대목 들으시겠습니다.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.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. 청와대도 이런 인물을 고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. 문 후보자는 지금의 논란이 전직 언론인이나 특정 교파의 교인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. 네.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이런 걸 썼습니다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일보는 그냥 칼럼 제목하고 1면하고 3면에 어떤 톤으로 뽑고 있는가만 봅니다. 굳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팩트를 취할 것보다는 뭐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자세히는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. 제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그냥 한번 보는 거고,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고른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서입니다. 뭔가 이번 인사의 대단한 부적합성, 부적절성을 총리와 청와대에게 정색을 하고 보내는 경고의 글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청와대도 이런 인물을 고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이 말은 어떻게든 좀 납득이 가게 납득하고 싶은데 그 빌미를 만들어라. 그러면 조건부로 뭘 해주겠다라는 것을 살짝 내비친 건 아닌가. 그러니까 뭐 양날의 칼인데 두 날이 똑같이 예리한 건 아니고요. 조금 우리 과도 보면 어느 한쪽 칼등이 조금 두껍고 그 반대면 날은 날카롭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칼등은 완전히 그냥 묵툭한 거 말고. 그래서 두 가지를 살짝 깔고서 그러니까 마치 히든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살짝 하나는 이렇게 사인을 주면서 세븐 포카의 마지막 카드를 받아볼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 앞에 사설 이게 지금 맨 뒷 마지막 문단이거든요. 이 앞까지는 그냥 당연한 소리 줄줄줄줄 해옵니다. 그동안의 경과를 이렇게 적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낭독할 필요 없이 뛰어넘어왔는데,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와 4.3 사건 피해자 등 문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당사자도 적지 않다.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. 그 전까지의 논리 전개를 보면 이러이러함으로 문 총리 내정자가 더 이상 국정이나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쓰는 게 논리 전개상으로도 맞고 그동안 평소에 조선일보의 논조로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. 그런데 국민을 납득하게 하는 설명을 하라, 이 말은 또 안대희 후보에 이어서 문 후보까지 또 연속해서 낙마를 하면 아마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고요.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고, 이것이 현 집권 청와대 여당 측에 특히 청와대에 줄 데미지 타격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.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면 두 번 총리가 연거푸 사임한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가요? 장상, 장대환 이랬었던가 싶은데, 지금은 대단히 위중한 국면입니다. 세월호 아직 수습의 가닥도 못 잡고 있는 와중에 인적 쇄신의 두 상징 중에 하나죠. 총리와 비서실장. 근데 총리 문제 가지고 이러면은,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음미할 대목이 많다. 정상적인 논리 전개는 아닌데 분명한 시그널을 갖고는 있다. 그런데
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아니다. 조선일보의 그 얄팍함과 간교함과 그다음에 그 눈치빠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, 그래서 참 이렇게 글 쓰기도 어려울 텐데 참 애썼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. 조선일보 사설 총리에 대해서 하나 읽어봤고요. 생각해봤고요. 다음 두 번째는 김기춘 남기고 측근 중용한 청와대 개편 성공할까라는 제목의 역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. 김기춘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 독점 논란에 휩싸여 왔다.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그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이딴 인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도 만만치 않았다.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빛이 바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를 다시 신임했다. 야당은 벌써 그의 유임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.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. 네, 제가 오늘 마치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처럼 조선일보의 두 사설을 행간으로 고른 이유는 바로 맨 마지막, 이거 역시 맨 마지막 문단인데 그거에서도 맨 마지막 줄입니다.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. 마치 요 앞에 든 사설과 한 사람이 두 개를 연달아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. 물론 한 사람이 두 개를 연속해서 썼을 리는 없습니다. 따로따로 썼겠죠. 김영 사설은 김영이 아니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면 바로 알아볼 수야 있는데,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논리 전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. 실은 안대희 총리 사고 터졌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그 자격으로 같이 사의를 냈어야 합니다. 그게 그의 이른바 그 세대, 지금 이 김기춘 실장은 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에 의해서 픽업되고 거기서 컸고,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저 이런 말 참 싫어하지만 그 관리들은 이런 말 되게 잘 쓰니까 묘셨던 사람 아닙니까? 자기 아버지를 묘셨던 사람을 지금 그 딸이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 정도 경륜이라고 하면 70대 후반이고 하면 물러나는 게 맞죠.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감각으로도 그렇고.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. 두 번째 13일 만에 내놓은 문창극 카드가 이름 그대로 참극이 됐습니다. 그러면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동안 인사 방면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나에게 모든 게 있다.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. 그래서 대통령한테 송구하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.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.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 불통의 원인을 기춘대원군 등등으로 표현해 오신 거 잘 아는데 제가 물러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. 딱 그렇게 하고 표표히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. 쇠고집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목각에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자, 다시 조선일보 원래 메인 텍스트로 돌아와 봅시다. 박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빛이 바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김기춘 실장을 재신임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.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,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기춘 실장을 옹호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한테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. 대통령은 당신을 그만큼 신임하니까 김기춘 실장 당신이 보여주시오. 근데 뭘 보여줘야 돼요, 국민 앞에? 비서실장이 뭘? 저는 이 조선일보 사설을 쓴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. 아마 언론계 저보다 좀 선배이지 않을까 싶은데, 언론계 연조로 따지면.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.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입증하란 말이냐고.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글의 마무리를 처음 봅니다. 참 비유하기가 뭐한데, 아침에 일보러 갔다 와서 뭔가 미진한 채 나온 듯한. 제가 김기춘 실장이어도 답답할 것 같아요. 박 대통령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라. 어떻게 입증할까요? 입증할 수단이 있을까요? 비서는 나서지 않고
말 없음, 침묵으로 일을 하는 게 비서입니다. 어디 가서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골라서 짧은 보고서, 레포트로 써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. 그게 비서의 복무 자세인 거예요. 조선일보에 제가 오늘 인용한 두 그 사설의 결말들을 보면 교묘하게 누군가에게 뭘 떠넘기고 있다. 그러면서 여지를 주고 있다. 퇴진으로까지는 결코 몰고 나가지 않는 어떤 여지를 주고 있다. 그리고 이게 보수층들에게 조선일보가 보내는 모종의 시그널이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조선일보의 그 교언영색하는 글쓰기 대단합니다. 제가 1984년인가 군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시험을 한번 봤는데요. 조선일보 시험 1차는 되고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.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때 어떻게 해서 2차까지 붙었더라면 참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모처럼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조선일보는 행간을 눈을 똑바로 뜨고 세세하게 읽어야 할 신문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물론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그거 다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요. 네, 행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진짜 인터뷰 건너가야죠, 이제.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?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잊지 마세요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